네, 안녕하세요. 차민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차민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민법 공부 방법 2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급속도로 새를 키우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랜드잇에서도 내부 강의 평가를 했을 때 모두가 만족한, 정말 모두를 네. 만족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뭐 불만족이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노하우가 뭔가요? 일단 뭐 이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일단 뭐 감사한 마음이고요. 강의를 할 때 수강생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수업을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런 걸 좀 이쁘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민법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뤘었잖아요. 지금 영상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공부 방법, 구체적인 엑서사이즈 위주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상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이제 요 민법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기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 교수님들이죠. 이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 영역 속에서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 파트들이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어디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에 출제되었었던 문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충분히 잘 분석하고 잘 정리하면 다가오는 시험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와 비슷한 수준의 파트에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영상에서 네. 설명해 주셨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기출 분석,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정답이 몇 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있다면 왜 틀렸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옳은 게 있다면은 이게 왜 옳은 건지 충분히 근거를 대가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이제 책을 볼 때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는 좀 덜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강사님 수업에서는 이 기출 지문이 왜 맞은 건지, 왜 틀린 건지 이런 거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스텝 2에서 기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를 다루면서 문제 하나하나 다 들여다봅니다. 보면서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당연히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토대로 한 축약된 이론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론을 한번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문제만 갖다 때려 외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론을 어느 정도 정돈을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문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기출 문제를 위주로 만든 그 교재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충분하다면 충분한데, 그래도 조금 더 수강생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축약된 내용에서 조금 더 풀어진 것들, 그러니까 좀 사례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도 조금 더 세세하게 된 그런 형태의 이론서 요번에 새로 이제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축약된 형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스텝 2에서 또 추가적으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스텝 2의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론이 왼편에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 관련된 그 이론 있죠. 그 이론의 내용을 그대로 토대로 문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기출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페이지 안에서 이론 보고 바로 문제 들어가는,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는, 보기 편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인터뷰를 보면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말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해를 안 하고 문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이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 정말로 진짜 완전 노베이스, 진짜 이론이 이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들여다본다면 그건 이제 무의미하죠. 예, 그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한 강좌, 그 정도를 들은 상태의 이해. 그러니까 강사가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면 그 이해를 조금 더 막 완벽하게 하려고 이론에만 파고들지 말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싶으면 문제로 빠르게, 가급적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민법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을 텐데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 경제가 아무래도 양도 많고 그래도 좀 우리가 인식하기로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회계 경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하시고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늦어도 1월 달에는 좀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너무 더 늦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암기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원론이나 강간법 때문에 민법이 좀 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용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용어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이게 법률 용어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 생소한 거거든요. 의미 자체가 막 대단한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써서 그런 건데 당연히 그런 걸 위해서 이 강사가 있고 수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하면서 용어들 다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용어에 너무 그 의미에 너무 이렇게 파악하려고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내가 막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문장 속에서 그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용어 하나하나를 다 막 이렇게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들은 수업 때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니까 그 정도 받아들이시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약 노트, 우리가 흔히 서브 노트라고 하죠. 서브 노트를 만들어야 되나요? 서브 노트가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텝 2 교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론이 축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요약 노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자료예요. 그 자료를 토대로 요약 노트로 쓰시되 거기서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되거나 내가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조금씩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줄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나요? 일단 모의고사를 풀기는 풀어야 돼요. 이 모의고사를 전혀 안 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문제 40문제를 다 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상급 문제들 혹은 좀처럼 잘 출제되지 않는 지엽적인 파트들 이런 것들은 좀 제쳐가면 그런 것들은 좀 버려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확실한 것들을 빨리빨리 맞춰서 OMR에 마킹하고 바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연습,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좀 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민법은 이제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기본서를 반복하는 게 좋냐,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게 좋냐, 네네.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은 방법인가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석적인 게 이론과 문제의 병행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론서가 중심이 돼야 되기는 해요. 이론서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이론서는 스텝 1 교재를 내 이론서로 삼든 스텝 2 교재를 이론서로 삼든 그거는 여러분들 스타일 맞춰서 한 개를 내 교과서로 잡으시면 돼요. 교과서로 잡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용을 딱 파악하고 있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국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가 객관식 오지선다에서 답을 찍어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정답을 찍어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 막바지, 시험의 코앞에 오는 그 상황이 점점 다가올수록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전제하 기출이 변형된 형태인 요 예상 문제 있죠? 예상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틀린 부분, 내가 잘 모르겠는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이론서 펴가지고 어디 내용인지 찾아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또 풀어보고 또 이론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시험 칠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전략 중에 교재에 기출 부분만 표시해가지고 그 기출 부분만 나는 보겠다 하는 전략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교재를 펼쳐가지고 기출 문제를 봐가면서 교재에다가 표시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일단 좋은 공부 방법이기는 해요. 좋은 공부 방법 맞습니다. 일단 이론서에서 기출문제 지문들을 내가 찾아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책의 이 목차를 파악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책을 딱 펼쳤을 때 어디가 중요한지가 다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기출된 거 다 표시해 놓으면. 근데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미 축약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축약된 스텝 2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 이론은 충분히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굳이 이걸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기출 문제 표시를 정말 안 하면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은 스텝 1 교재. 그거 펼치셔가지고 이제 기출된 지문들 찾아가지고 표시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올해 커리큘럼이 궁금합니다. 네, 올해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출 문제를 토대로 분석해서 이론들을 정립해 나가는 그 단계, 그 중요한 단계는 일단 스텝 2에 담았고요. 스텝 2에 그대로 작년 거 그대로 담아가고요. 물론 작년 기출 문제까지 다 포함시켜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론들을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이론들 중에서도 조금 쉬운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용어 설명도 조금 더 풍부하게 들어간 이론 정리 스텝 1이 있고요. 그래서 스텝 1에서 이제 이론서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조금 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요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스텝 2 이제 이론을 축약해서 정리합니다. 한 번 정리가 스텝 1에서 됐었기 때문에 스텝 2에서 축약돼서 정리가 되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바로 기출문제 풀고요. 기출문제 5년치를 풀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 영역들을 또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3로 넘어가면 이제 기출 지문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기출 변형된 형태의 이제 예상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 그게 이제 스텝 3입니다. 물론 이제 스텝 3에서는 문제만 풀진 않고요. 문제 위주로 풀되 거기서 또 어려운 내용들은 또 이론 같이 접목해 가면서 또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4,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최종 정리, 이제 출제 논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 이론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스텝 1만 반복해서 봐도 지금의 스텝 2죠. 네. 스텝 1만 반복해서 봐도 60, 70점은 받을 수 있다. 충분하다. 네네네. 올해도 유효한가요? 네, 물론 유효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편법을 동원해서 내가 이 과정들 중에서 한 개만 들고 파서 시험장 들어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면 스텝 2, 기출문제 다루는 거기만 철저하게 하고 들어갔을 때도 60, 70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출 문제만 다뤄서 점수가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업,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법학을 좀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 단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에 스텝 1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정석을 좀 밟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1, 2, 3
따라오시면 되고요. 나는 막판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도저히. 그래서 한 개밖에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스텝 2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수강생 여러분들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끝까지 잘 완주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거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주저 말고 질문을 많이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고 해서 그걸 뭐 귀찮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질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이 저한테도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용을 착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잘 반영해서 또 다음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강의를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으면 주저 말고 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질문은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 댓글에다가 무료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 추천을 좀 드립니다. 꼭 저 차민혁이랑 같이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거 올라가 있는 거 그것만 들으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